11번 그림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HR도에서는 가로축에 분광형 OBAFGKM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지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광도인데 태양의 밝기를 1로 정했을 때 상대적인 밝기입니다. 위로 갈수록 밝기가 밝아지고 태양보다 10,000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태양 밝기의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0,000분의 1 정도의 밝기를 가진 별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원시별, 그림에서 요 A가 바로 원시별입니다. 원시별에서 B, 주계열성, B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다시 적색 거성, C는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요 정도의 맥동 변광성이 있습니다.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맥동 변광성, 그 다음에 맥동 변광성을 지나고 나서 폭발해서, 큰 폭발은 아닙니다. 폭발해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것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경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B 과정. AB 과정은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하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별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표면 온도는 높아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높아지고 높이는 낮아지기 때문에 광도는 낮아집니다. 광도는 작아집니다. 표면 온도는 높아지고 광도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금 전에 작아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B부터 C,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계열을 떠난 별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별의 외곽부가 팽창하기 때문에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표면 온도는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외곽부가 팽창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대신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밝기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CD 과정. CD 과정은 적색 거성이 맥동 변광성을 거쳐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인데, 물론 맥동 변광성을 지나면 폭발이 일어나긴 하는데 아주 큰 폭발은 아니지요. 초신성 폭발은 적어도 태양 질량이 한 12배 이상이 되는 별은 큰 폭발을 일으켜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지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그렇게 큰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표는 별 ABC의 반지름과 분광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지름은 태양의 반지름을 1로 기준해 가지고 ABC의 별의 반지름을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냈습니다. A별은 태양 정도의 반지름을 가진 별이고 B별은 태양보다 반지름이 10배 큰 별이고 C별은 태양보다 반지름이 100배 큰 별입니다. 그리고 분광형은 그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데 여러 번 얘기했듯이 분광형에는 O, B, A, F, G, K, M. 분광형이라는 것은 이제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분산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연속 스펙트럼의 유형을 가리키는데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O형으로 갈수록 그리고 색깔은 푸른색 별이 되고 M형으로 갈수록 붉은색 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절대 등급을 물었는데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광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 광도는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가리키는데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r은 반지름, t는 표면 온도입니다. 그런데 A별은 B별보다 크기가 작네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광형을 봤을 때 A는 지오형이고 A는 지오형이고 그 다음에 B는 AO형이네요. B는 AO형. 그러니까 표면 온도도 A는 B별보다 낮습니다. A별은 B별보다 표면 온도도 낮고 크기도 작네요. 표면 온도도 낮고 크기도 작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광도 당연히 작아지지요. 광도라는 건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데 실제 밝기가 어두면은 절대 등급은 커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A가 B보다 광도가 작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작아야 되지 않고 커야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물었는데 표면 온도는 이 중에서 분광형이 M형을 가진 C별이 가장 낮겠네요. 그리고 분광형이 A0인 B별이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C는 크기가 태양보다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분광형도 M이기 때문에 M2이기 때문에 적색이 되지요. 그래서 C는 적색이면서 태양보다 100배 큰 거성, 적색 거성이 됩니다. C는 백색 외성이 아니라 적색 거성. (13번) 그림은 태양과 별 ABC의 분광형 OBAFGKM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림이 바로 HR도죠. 분광형과 절대 등급 밝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HR도입니다.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는 분광형이 B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데 절대 등급은 플러스 5로 굉장히 어두운 편이지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백색 외생 정도 표면 온도는 높지만 밝기가 어두운 외성 정도 B형이기 때문에 백색보다는 약간 더 푸른색을 띠는 그런 외성입니다. 크기가 작은 외성. 그리고 B의 경우는 태양보다는 분광형이 F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높은데 표면 온도는 조금 높은데 밝기는 대단히 밝지요. 그래서 거성 정도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조금밖에 안 높은데 그 밝기는 5등급 정도 차이 날 정도로 10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밝기 때문에 거성이 되겠네요. 거성이 되고 C는 더 큰 거성이네요. 왜냐하면은 C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더 낮으면서 밝기는 B하고 같기 때문에 C는 거성 중에서 크기가 더 큰 거성이 됩니다. 아무튼 B하고 C는 거성이 됩니다. 태양은 주계열성에 해당되지요. 주계열성.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B보다 반지름이 작다.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높지요. B는 분광형이 F형이고 A별은 분광형이 B형이기 때문에 A별은 B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밝기는
5등급이 더 크기 때문에 100배 더 어둡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표면 온도는 높지만 크기가 작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전번 문제에서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광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광도는 별 전체 표면에서 다른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따지는 것인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또 크기가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지요. 그런데 A는 B보다 표면 온도는 높지만 광도가 절대 등급이 더 커서 어둡기 때문에 크기가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태양과 C는 광도 계급이 같다고 그랬는데, 태양하고 C 분광형은 같네요. 지형으로. 그런데 C는 태양보다 훨씬 밝기가 밝지요. 거성 정도 됩니다. 거성의 광도 계급은 2라든가 3이 된다고 그랬지요. 거성의 광도 계급은 2라든가 3이 됩니다. 주계열성의 광도 계급은 5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태양과 C는 광도 계급이 같다 틀렸지요. 광도 계급이 작을수록 위에 놓여가지고 크기가 커집니다. 크기가 커지고 밝기가 밝아집니다. 틀렸습니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의 파장, 요거는 비의 변위 법칙, 람다 맥시망은 T분의 플랑크 상수의,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비례 관계,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지지요.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가장 짧으려면 표면 온도가 가장 높아야 되니까 C가 아니고 B지요. B. 틀렸습니다. 14번 그림은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HR도의 가로축 표면 온도로 정했는데 분광형으로 OBAFG KM이 되고 표면 온도로는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푸른색 별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 오른쪽으로 올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이 되지요. 그리고 세로축은 광도인데 태양의 광도를 1로 정했을 때 상대적인 빛의 밝기, 위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밝아집니다.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가 밝아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자, 질량이 큰 별일수록 별의 광도 변화가 크다. 질량이 큰 별, 태양 질량의 100배 정도 되는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할 때 수평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네요. 수평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얘기는 밝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광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별의 광도 변화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반대로 질량이 작은 별, 이쪽에 있는 별들은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할 때 수직으로 내려오네요. 이 얘기는 광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얘기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밝기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별의 광도 변화가 크고 질량이 큰 별은 광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자, 니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그렇지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력 수축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계열에 더욱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10,000년 정도밖에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질량이 아주 큰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하는데 1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10의 대제곱 10,000년이라고 표시했네요. 그런데 질량이 작은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하는데
10의 8제곱 약 1억 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짧은 게 아니라 짧은 거 맞습니다. 니은 맞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다.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길지요. 그 다음에 디귿, 주계열에 도달하기 전까지 별 에너지원, 주계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에너지원은 자체적인 중력에 의한 중력 수축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 에너지원, 그것이 중력 수축 에너지인데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15번 그림은 어느 성운과 그 중심부에 위치한 별 S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을 보면은 이 성운이 중심부에 별 S가 있고 그 주위에 둥근 모양의 성운이 보이지요. 이렇게 뿌옇게. 이 모습이 마치 행성처럼 둥글기 때문에, 성운의 모습이 마치 행성처럼 둥글기 때문에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별의 그 폭발의 잔해지요. 그리고 중심에 별 S가 있는데, 이런 그 행성상 성운을 만드는 별은 중심부가 수축해 가지고 백색 외성이 됩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최종적으로 진화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그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성운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초신성 폭발이 만들어지려면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태양 질량의 12배 이상이 되는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발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생으로 진화하는데 큰 폭발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밀도는 S,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은 중심부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아주 밀도가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태양보다 반지름은 작지만 밀도는 훨씬 큽니다. 태양보다 반지름은 작지만 밀도는 훨씬 큽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 S의 내비에서는, 백색 외성 내비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는 별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적색 거성 단계에 있을 때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핵을 만들긴 합니다. 탄소핵을 만들긴 하는데, 이후에 중심부에 그 이제 수축이 일어나더라도 중심부 온도가 1억 도 이상 도달해야만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 핵을 만들지만 그 이상 탄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탄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태양보다 질량이 더 커야 되겠지요. (16번) 그림은 주계열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계열성은 H알도에서 가로축이 분광형,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지요. 표면 온도. 그리고 세로축은 절대등급 밝기지요. 밝기. 위쪽으로 갈수록 절대등급이 작아져서 밝아집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밝기가 어두워지지요. 근데 주계열성은 이렇게 분포하죠. 이렇게 분포하는 게 주계열성입니다. 대부분의 별들이 여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계열성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으면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기 때문에 밝기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질량도 작고 크기도 작고 또 표면 온도도 작기 때문에 실제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부분의 별들이 위치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거를 주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 그림을 보면은 핵이 대류핵으로 되어 있는데 대류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표면 온도가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갖는 별은 질량이 큰 별입니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 태양은 나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심 해가하고 복사층하고 대류층, 이거는 질량이 작은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태양도 질량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 그러니까 이 HR도에서 이 왼쪽 위로 갈수록 가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지요. 가와 같은. 그리고 HR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나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 가가 당연히 높죠. HR도에서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가와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큰 청색 거성 정도 되겠네요. 이쪽으로 갈수록 O형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M형이 되기 때문에 청색 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은 붉은색. 반지름도 역시 HR도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도 커지고 질량도 커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니은 반지름 역시 가가 나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주결에 머무르는 시간, 가가 나보다 길다. 이건 잘못됐지요.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커지는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핵융합 반응을 더욱더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빨라서 모두 에너지를 원료가 되는 핵융합의 원료가 되는 원소를 모두 다 빠르게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주결에 머무르는 시간, 핵융합을 일으키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1번 그림은 별의 분광형에 따른 OBAFGKM 분광형에 따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스펙트럼에서 군데군데 검게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흡수선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H1 흡수선, 이 H1 흡수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H1 흡수선 여기도 있고 H1 흡수선은 분광형이 5포인 별 5포인 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지요. 여기 보면 AO형 분광형이 AO형인 별은 이 H1 흡수선이 아주 두껍게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포가 아니라 A5라고 해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태양의 스펙트럼, 태양은 G형에 속하지요. G형에 속하기 때문에 H1 흡수선보다 칼슘 2 그림에서 이 부분이 칼슘 2인데 H1의 흡수선보다 칼슘 2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네요. 그림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별은 이 아래에 있는 분광형의 MO형인 별입니다. 별은 파란색 별, 분광형이 5포인 별보다 흡수선 개수가 많다. 맞지요? 맞습니다. 흡수선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저분합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은 분자선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온이라든가 중성원소의 흡수선에 비해서 대체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흡수선이 대단히 많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18번 그림은 여러 별들의 분광형 OBAFGKM과
세로축 광도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음영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음영은 각각 같은 진화 단계에 있는 별의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안타레스는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매우 커서 밝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초거성 그룹입니다. 안타레스는 초거성. 그 다음에 알데바라는 같은 분광형일 때 안타레스보다 광도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좀 더 작은 거성이 되겠지요. 적색 거성. 표면 온도는 낮기 때문에 적색 거성. 그 다음에 레굴루스하고 버너드별은 이 대각선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계열성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우스 B는 표면 온도는 높지만 광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색깔은 백색을 띠면서 크기가 작은 백색 외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알데바란은 적색 거성인데 적색 거성의 광도 계급은 2나 3이 된다고 그랬지요. 알데바란은 광도 계급 3에 해당됩니다. 1이 아니라 3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주결 단계일 때 별의 질량, 그 주결 단계에 있을 때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커지고 질량이 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질량이 작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주계열 단계일 때 별의 질량은 안타레스는 초거성이기 때문에 주계열에서 질량이 아주 큰 별은 초거성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질량은 안타레스 초거성으로 진화한 안타레스가 알데바란,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 알데바란보다 크기가 처음에 주계열에 있을 때 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안타레스는 시리우스 B와 비슷한 경로로 진화한다. 안타레스는 초거성이기 때문에 폭발해가지고 초거성 폭발을 일으켜서 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앞으로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우스 P, 백색 외성으로 진화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들과는 진화 경로가 다릅니다. 틀렸지요. 그 다음에 리을,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크기가 클수록 질량이 크고 크기가 클수록 짧다고 그랬지요. 레굴루스는 이런 위치. 버너드는 밑에 있죠. 그래서 레굴루스가 버너드 별보다 짧지요. 당연히 핵융합 반응을 더욱더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원소를 더 빨리 소모해 가지고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습니다. 리을 맞습니다. 니은 맞고. 19번 그림은 분광형 OBAFG-KM과 광도, 위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밝아진다 그랬죠. 광도를 기준으로 별을 가부터 라의 집단으로 분류한 HR도이다. HR도에서 라는 표면 온도가 높으면서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백색이면서 크기가 작은 백색 외성. 그 다음에 가는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죠. 주계열성. 대부분의 별들이 여기 위치하기 때문에 주계열성. 그 다음에 나는 표면 온도가 낮으면서 광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초거성. 그 다음에 다는 이보다 크기가 좀 더 작은 적색 거성이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가에 속한 별 주계열성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태양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크지요. 초거성. 나는 초거성, 다는 적색거성. 반지름이 큰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같은 분광형일 때 초거성이 적색거성보다 밝기가 밝다는 얘기는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은 라이다. 그렇죠. 백색 외성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마지막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가장 진화가 많이 진행된 곳은 라, 백색 외성입니다. 적색거성이라든가 초거성은 나중에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을 만드는데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진화의 마지막 단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번 표는 주계열성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분광형과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으로서 가나다 세별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분광형은 O형부터 O, B, A, F, G, K, M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지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별은 모두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R도에 표현하면은 HR도 O, B, A, F, G, K, M 세로축은 광도 위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밝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둡지요. 그리고 주계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위별은 분광형이 5이고 5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위별은 이 정도 위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G0면 이 정도 나위별은 그 다음에 다위별은 네모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합니다. 첫 번째 옳은 거 고르기인데 첫 번째 가가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은 90억 년보다 길다. 이 HR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크고 반지름도 큰데 핵융합 반응을 더욱더 빨리 일으켜가지고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나가 90억 년 머물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짧게 주계열에 머물게 됩니다. 길다가 아니지요. 가는 나보다 CNO 순환 반응, 핵융합 반응 중에 그 PP 반응도 있고 CNO 순환 반응도 있는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합니다. 맞습니다. 질량은 HR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다가 가장 크다가 아니라 가장 작답니다.